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 내시경센터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동화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좀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척추 수술을 권유하면 나쁜 의사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또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수술 안 하고 다 낫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게 약간 우리나라 이제 통상적인 이제 의식인 것 같아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술 권유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 수술 권유하지 않으면 좋은 의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면 다 낫는다. 뭐 특정 운동을 하거나 특정 자세를 하거나 뭐 특정 음식물 이런 것들로 척추 질환이 다 낫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다양한 매체들,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척추 수술이나 관절 수술 쪽은 약간 수술적 치료를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좀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고, 또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이제 비수술 또는 뭐 꼭 병원 치료가 아니라 혼자서 운동하고 혼자서 재활을 하면 다 낫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어제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당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자다 깨다 해가지고 사실 그리고 오늘 또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이제 여기 비욘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의사에게 살해를 당하는데요. 또 병원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상에 8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병원에서 속고 있대요, 의사들한테.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뭐 100만 부씩 이상 팔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고인을 모독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분도 이제 건강, 헬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이제 70가지 이유를 이제 책으로 써서 절대 병원 가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술, 담배가 뭐 그렇게 나쁠까? 뭐 비타민은 진짜 몸에 좋으냐?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55세에 지금 이 얼굴 모습은 거의 흡사 노인인데 돌아가시 전에 모습인데 55세에 당뇨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당뇨 폐결핵은 약만 잘 드시면 특히 폐결핵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병이지만 지금 약만 6개월에서 1년 꾸준하게 잘 먹어주면은 낫는 병이란 말이에요. 당뇨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지금 낫는 병인데 세상에 55세에 저랑 비슷한 나이에 이런 이제 모습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확한 의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분도 설득을 해서 치료를 했으면 가족분들이 또는 의사가 이 설득을 해서 치료했으면은 지금까지 아마 잘 살고 계셨을 거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의사를 믿어도 된다라는 한 10가지 이유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쓰셨을 수도 있거든요.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의료인의 편협된 이런 시각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공감을 얻는다. 하지만 그게 팩트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굉장히 이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셀럽 또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유튜버일 수도 있고 또 일타 강사분도 있고 뭐 배우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이제 자기 전문 분야 이외의 이야기들 또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치즈 10장 넣은 무슨 햄버거가 맛있다? 저 치즈 10장 넣으면 너무 느끼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건강이나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나 개인적인 이제 경험들이 다 이제
대중들이 너무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척추나 관절 쪽에서 그런 경향이 좀 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수술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수술을 결정하거나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는 환자에서 수술을 권유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죄죠.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하고 수술 일적 치료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환자를 특정 개인의 어떤 경험에 미루어서 비의료인이 수술하면 안 된다. 또는 특정 의료인들이 수술 같은 거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수술적 치료가 미루어지거나 제대로 제때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함부로 수술하는 것도 당연히 죄고 문제입니다.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하고 때로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환자분들이 수술을 안 하고 거부했을 때 생기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 그것도 문제라는 거라는 거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 따르지 말아야 될 게 이것만 하면 다 낫는다. 하루에 이 동작만 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 목 디스크에 대한 이 동작만 하면 다 낫는 거고, 또 허리도 이 동작만 하면 앞으로 허리 디스크 생길 일 없고, 그럼 어깨 관절도 이것만 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음식도 제가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면 간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죠. 뇌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죠. 치매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죠. 콩팥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죠. 관절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죠. 눈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죠. 피부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비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도 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이것만 하면 절대 병원 갈 일 없다. 병원 안 오시면 좋죠. 근데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쉬면서 몸만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이 건강이나 척추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자세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운전기사님부터 택배기사님, 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그런 분들이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허리를 하는 건 맞는데 편안하게 쉬면서 이것만 하면 병원 갈 일 없다. 이런 얘기는 정말 틀린 얘기고요. 100% 완치된다. 100% 완치는 없습니다. 100% 완치를 목표로 하는 거죠. 하지만 허리라는 거는 계속 노화가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치료했지만 또 다른 부위에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틀린 얘기일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약 절대 먹지 마라. 이런 얘기도 저는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은 정말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척추 수술은요, 저희 척추외과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도저히 이거 내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수술들도 분명히 있고요. 안 할 수도 없는데, 그 척추외과 의사가 완성되려면, 보통 이제 의대 6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은 이제 11년 되죠. 남자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14년. 갔다 와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전문의를 따고 보통 2년 정도 펠로우라는 전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남자 나이는 이제 36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내시경을 또 배우려면 1년 정도 더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37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조교수 정도가 되는데, 그럼 조교수 돼서도 바로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임 교수님하고 또 수술을 하면서 배워서 내가 어느 정도 목 수술, 허리 수술, 등 수술 이런 거, 또 내시경 수술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기가 40 정도 돼야 돼요. 40이 돼야지 어느 정도의 수술을 이제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제 그 내시경을 좀 고난이도 내시경 수술을 좀 더 배우려면은 한 1, 2년 정도 또 다른 사람 수술도 보고 또 공부도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20살에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웬만한 수술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척추외과 의사가 탄생하는데 20년이 걸리는데 내시경까지 다 잘하려면 그러면 그 척추외과 의사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저희 20년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 한 60 되거든요. 환갑 이후에는 너무 어려운 수술이라든지 부담되는 수술은 사실 체력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눈도 노안도 오고. 사실 저도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수술하면 더 하고 싶어도 아마 못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외과 계열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젊은 의사들이 점점 이제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과 의사들도 때로는 척추 수술이 굉장히 부담되고 무섭지만 그런 부담감을 안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꾸 수술이라 그러면 수술 이꼴 돈, 상업적 이미지 이렇게 자꾸 되는데 물론 뭐 비용을 우리가 청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대학병원에서도 뭐 이제 비용을 내시니까요. 근데 때로는 안 했으면 싶은 게 이제 그런 수술도 저희가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어려운 수술이 있는 전날은 회식도 안 가고 술도 안 먹고 일찍 자죠. 예. 그다음에 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보통 하루에 하루 종일 진료를 보면은 뭐 60분 정도 환자를 보는데 그중에 이제 10명에서 15명 이제 신환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다른 데서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 안 돼서 저한테 수술적 치료 여부를 문의하러 오신 분들이고 근데 그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수술을 권유드리는 경우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많아봐야 4-5분 정도 수술을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슨 외과 의사면 다 수술을 권유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진료했는데 아마 수술 오늘 권유드린 분 2분인가 있었죠? 네, 나머지는 다 수술 권유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수술은 함부로 하는 수술이 절대 아니다. 저희들도 수술할 때 굉장히 부담되는 수술이 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증례를 보실게요. 이거 최근에 오신 환자분인데, 30세 이제 뭐 여성 환자분이긴 했는데, 수술적 치료 얘기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굉장히 심한 디스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을 자세히 보면은, 디스크 색깔이 좀 생각보다 좀 옅더라고요. 근데 환자분 이제 진료해 보니까, 처음에 이 MRI를 찍을 때는 굉장히 아팠는데, 지금은 꽤 좋아졌고, 신경학적 검진, 뭐 다리도 들어보고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분 수술 권유 안 드렸습니다. 주사 치료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푹 쉬고 너무 운동하려고 애쓰지 말고 약 잘 처방해 드렸어요. 그래서 디스크 치료에 좋은 약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3달 정도 있다가 MRI 찍어서 많이 흡수된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77세 환자분인데 다리가 너무너무 저리다고 해서 오시긴 했는데 또 이번은 이제 입원하셔서 이제 비수술로 치료를 했거든요. 뭐 비싼 시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재활 치료랑 주사 치료 정도만 하고 약물 이제 조절해 가면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걸으시는 거예요. 이제 협착증이 이제 2군데가 이렇게 심하게 있고 3, 4번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수술하려면 아마 굉장히 심해서 핀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같은데 저리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걸어 다니시고 산에도 다니신다고 해서 수술 권유 안 드렸습니다. 이 환자분들도 분명히 다른 병원에서 수술 한번 고려해야 된다. 저도 MRI만 보면 수술을 고려해야 될 정도는 맞는데 일단 당장 하지 말고 주사치료랑 약으로 치료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막 수술 함부로 권유드리지 않아요. 마치 일부 뭐 선생님들 보면은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이나 뭐 외과 의사는 뭐 환자만 보면 다 수술 얘기 꺼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참다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은요, 잘 못 걸어요. 아까 걷긴 한데 보행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분 목 디스크인데 목 디스크보다는 협착이 있거든요. 예전에 수술했던 위아래 쪽으로 협착이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내시경으로 넓히기로 한 환자분인데 이분 뭐 아시죠? 이것만 하고 오셨어요. 뭐 신전 운동하면 다 낫는다는 게 요새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무슨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라서 이것만 하면 다 낫는다고 해서 이것만 하고 오셨는데 그게 아니죠. 이런 환자분들은 보행장애랑 추후에 이제 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야 되고 저희 병원에서 안 하시더라도 꼭 어느 병원을 가셔서라도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하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느 병원을 가셔서라도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환자분도 목 디스크로 알고 협착이 있다. 보통 다 이런 분이 뭐 하고 오시냐면 이것만 하고 오십니다. 신전 운동, 이런 운동, 이걸 다 낫는다고 하도 얘기를 이제 매스컴에서 듣고 오시니까요. 근데 이 환자분은 뒤에 종양이 있는 환자분이에요. 협 디스크도 있지만은 뒤에 종양이 있어요. 이거 조직 검사 보내서 확인해야죠. 수술 치료도 하고 조직 검사도 보내고. 이 환자 수술하면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대부분의 환자분이 목이 안 좋은 환자분의 90%는 협착증 아니면 목 디스크이긴 하지만 이런 종양성 병변이 뒤에서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 물론 이 환자분은 제가 치료했었고 다행히 양성 종양이 나왔고 내시경으로 성공적으로 잘 치료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 얘기하면은 다른 이제 지인분들 옆집 누가 부장님이 절대 수술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꼭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기 디스크는 당연히 수술 안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종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환자분 이제 제가 내시경으로 해서 뒤에 제거했더니 신경 눌리는 거 이 부분이거든요. 다 뗐고 뒤에 이제 이 종양 덩어리 같이 한꺼번에 제거를 했고요. 다행히 이분은 양성 종양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보행 다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은 아마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재발할 수 있으니까 1년 후에 찍었는데 이제 크게 재발 없으면은 완치된 거겠죠. 이런 경우는 100%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도요. 목 디스크로 이제 주사 치료 이런 얘기만 듣고 오셨는데 실제로 MRI를 보니까 물론 목 디스크도 있습니다. 이거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사진인데 3번, 4번에서 뒤에서 두꺼워진 인대가 누르는 협착이에요. 이런 분들은 손도 저리고 목도 아프고 팔도 저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다리의 힘도 좀 떨어지거든요. 목에서 신경이 눌리면 팔, 다리의 힘이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허리에서 눌리면 다리 쪽에만 영향이 주지만,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연세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힘이 떨어지니까 수술해야 되잖아요. 이런 환자분들은요, 신전 운동 잘못하면 안 돼요. 목 하면은 누가 얘기를 해서 다 신전 운동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신전 운동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신전 운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초기 디스크나 디스크 변성이 있을 때는 분명히 좋은 재활 운동이 맞지만, 이런 협착이 심하거나 종양이 있거나 중증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의료기관 안에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게 낫지, 개인적으로 함부로 운동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미총 증후군, 아마 한 번쯤은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얘기 들어보신 건데, 이 협착이랑 디스크가 너무 심하면 자율신경계까지 다 눌려서 운동신경, 자율신경, 감각신경까지 다 눌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배뇨장애도 오고 소변 보는 관략근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방사통도 심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민망한 항문 주변으로 감각이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환자분 찍었더니 1, 2번 쪽으로 중증 디스크, 원래 협착이 있는데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냥 당일날 바로 수술합니다. 당일날. 아니면 그날 너무 늦게 오시면 약 쓰고 다음날 아침 다른 수술 다 미루고 이분부터 첫 수술로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 안 하신다고 하면 꼭 설득해서 다른 병원이라도 꼭 가셔야 된다. 필요하면 응급실로라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신경이 오래 눌려 있으면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큰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 보면 이게 굉장히 질긴 디스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기다려도 잘 흡수 안 돼요. 예. 제거했더니 이제 신경이 많이 이제 풀렸던 경우고요. 다행히 배뇨장애도 좋아지고 저림감은 남았어요. 아쉽지만 하지만 방사통은 굉장히 좋아졌던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했던 경우고요. 수술 전 MRI 보면은 신경이 하나도 잘 안 보이는데 수술해서 디스크도 제거하고 신경 통로도 넓혔더니 여기 이제 신경 통로가 넓게 보이고 여기 눌렸던 데 보이시죠? 여기 다 풀어진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저리고 방사통 있고 힘도 좀 빠진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 생각하는 거 뭐냐면 협착증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협착증이 맞지만 허리 협착이 아니라 흉추부 협착이고요. 흉추부 황색인대 고라증.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설명하기 아주 좋은 경우에서 제가 이 사진을 자주 들고 나오는데 보면 인대가 하얗게 석회화되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특정 자세를 취하고 특정 운동을 해서 좋아질 수가 없는 병입니다. 이 딱딱해진 인대가 저절로 녹아서 흡수될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밑에만 이제 주로 치료를 받았어요. 협착이거든요. 양쪽 다리 힘도 빠지고 보행 장애도 있고 저리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위쪽으로 흉추부 쪽으로 협착이 있었거든요. 허리 협착이야 수술 안 하고 충분히 주사도 오래 맞고 재활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좀 버틸 수가 있지만은 흉추부의 협착은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에 먼저 하고 신경 통로가 이렇게 다 좁아진 거, 넓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꽉 눌려서 신경 통로가 잘 보이지 않았고요. 추후에 다리 저림감이 있어서 저를 이제 많이 믿어주셔서 밑에 허리 쪽에도 협착증이 있었던 경우를 이제 두 부위를 다시 내시경으로 치료해서 환자분 많이 이제 좋아지셨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쵸. 허리 수술 원치 않죠. 저희도 처음부터 권유 안 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적 치료했고 또 민간요법도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치료만으로 안 되는 걸 인지하시고 포기할 때는 또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척추분리증이 원래 있던 분인데 척추가 앞쪽으로 밀린 전방전이증인데요. 지금 50%까지 가까이 왔거든요. 지금 전방전이증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심한 전방전이증인데 이런 경우는 수술할 때 잘 안 맞춰져요. 너무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파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주셔서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해서 어긋난 뼈 이렇게 다 맞춰줬던 보시면 굉장히 많이 어긋났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유압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실 저는 이 정도까지 안 맞춰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잘 맞춰져서 수술 전후 MRI 보면 여기는 완전히 어긋나 있잖아요. 2단계 이상의 이제 전방 전이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이제 신경 통로도 많이 풀어지고 어긋난 것도 거의 다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조금 아쉽거든요. 조금 덜 맞춰진 게 있는데 조금만 그러니까 너무 초기에 수술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로 어긋나기 전에 오셨다면 더 완벽하게 수술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분 이제 51세인데 이분은 목 디스크 얘기 듣고 따로 검사는 안 하시고 계속 이제 여기저기 민간요법, 개인 운동 이런 거 해오셨던 분인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무슨 덩어리처럼 보이세요? 요 허리 4번 뼈 쪽에 하얀 게 이제 이게 종양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 자체는 굉장히 그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하고 유사하거든요. 어쨌든 신경이 눌리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게 인대가 누르든 디스크가 누르든 종양이 생겨서 누르든 눌러서 생기는 증상은 거의 비슷해서 이분은 자기가 목 디스크라고 믿고 오셨는데 안 나아서
결국은 MRI를 촬영했는데 꽤 큰, 아마 여기서 좀만 더 커졌으면 마비도 왔었을 겁니다. 근데 이 종양 자체가 다행히 서서히 자라는 종양이라 신경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서 마비까지 다행히 오지는 않았던 환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내시경으로는 할 수 없었고, 현미경 보면서 여기 있던 종양을 다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수술 전후 보면 여기 종양이 있던 부분 다 제거되고 신경도 잘 펴졌던. 근데 이제 재활 기간은 좀 필요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림감도 오고 보행도 좀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활을 꽤 오래 하고 퇴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이제 다 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기 디스크는 잘 흡수돼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꽤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말캉말캉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는 흡수가 잘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딱한 디스크들이 있거든요. 이런 디스크들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수액이, 그러니까 디스크가 뼈랑 붙어 있는 부분, 뼈와 뼈 사이에 안에 이제 디스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디스크가 어디 부착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디스크가 뼈랑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척추뼈하고. 이쪽 부분은 이제 골단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게 떨어져서 나오면 흡수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골판지보다 더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다 제거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희망을 갖고 흡수되기를 기다려도 흡수가 안 될 확률이 훨씬 많고, 또 이거는 오히려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터져 나온 디스크가 그대로 있으면 석회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디스크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는 이제 세 가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성 디스크, 경성 디스크는 이제 서서히 굳어진 딱딱한 디스크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골단판 디스크예요. 골단판 디스크는 뭐냐면 디스크가 뼈랑 붙어 있는 부분, 딱딱해져 있는 부분. 그게 터져서 떨어져서 나오는 디스크는요, 흡수될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거의 0%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제거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유튜브나 또 매스컴 이런 데서 수술 권유 안 하는 의사는 굉장히 좋은 의사로 포장되거나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처럼 때로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좀 나쁜 의사로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의사 수술 권유하면 이상하게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상업적인 뭐 이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안 해도 돼야 될 사람한테 수술을 권유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수술 필요한 사람을 수술 안 하고 계속 붙들고 주사 치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다. 저는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비수술적 치료 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치료를 해 보시고도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한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뢰를 해주시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주변에 많아서 저는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주지만 이런 얘기는 한번 걸러야 된다. 이것만 하면 다 낫는다. 이것만 하면 병원 갈 일 없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몸에 무리를 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 환경, 뭐 그런 것들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사실 아이들 육아하고 이런 것들도 허리나 관절에 좋지 않은 자세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이도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100% 완치된다. 치료에 있어서 100% 완치는 많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완치됐다 하더라도 또 세월이 지나서 다른 부위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수술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 담배, 흡연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는
좋은 얘기죠. 하지만 어떤 치료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희 학회가 있어요. 의료계 안에는 의료학회가 있는데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들, 매스컴에는 안 나오지만 저희들끼리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들,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저는 이제 비욘디 채널은 너무 소통하는 게 좋아서 자주 나오지만 사실 이런 유튜브 채널에 잘 안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매스컴에도 잘 안 나오시는데 그분들 진짜 겸손하고 수술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수술도 제가 봐서는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내가 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학회 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이상하게 이런 이 매스컴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에 나와서, 사실 굉장히 저희가 동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에는 많은 공감을 얻죠. 근데 오늘 또 저처럼 얘기를 하면 또 악플이 달리겠죠. 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은 좋지 않다. 좀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의사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옛날에 다소 과잉 수술하고 분명히 의사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척추외과 의사들이 잘못한 부분도 과거에 분명히 있었고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하고요. 하지만 반성도 하지만 또 이런 이외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전에 수술 권유드린 분이 제가 진료하면서 두 분인가? 나머지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적 치료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수술적 치료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기구들 새로 신제품 나오는 거 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수술에 대해서 수술 권유를 받았다. 그러면은 약간 삐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고, 어떤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도저히 이거를 내가 납득하기가 어렵거나 너무너무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할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한두 군데 정도 더 가셔서 제2, 제3의 의견을 들어보시면은 어떤 치료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병원에 이거 제가 당직한 다음날 이제 머리 부시시하게 있는 건데 지금 미국, 대만, 멕시코, 그다음에 터키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저희 병원에 수술 배우러 옵니다. 그냥 수술 참관이죠. 수술에 직접 참여는 못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오신다. 저번 주에도 계속 오셨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도, 내일이죠. 내일에도 이제 미국에서, 선생님이 3분 오시기로 했거든요. 수술 보러. 그러니까, 이 척추 내시경 수술 분야만큼은 우리가 이제 선도한다. 대한민국이 거의 전 세계 탑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제가 탑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탑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한 3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섣부른 수술도 악이고 잘못된 거지만 또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수술을 함부로 권유드리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환자한테 수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고, 어떤 특정 치료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그것도 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저도 좀 후련하고요.
수술하는 의사도 함부로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답변 이제 할 텐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우리 항상 좋은 방송 해주시는 비욘드 채널도 많이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 답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 시간이라서 뭐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유튜브에서 봤더니 그런가? 뭐 저는 사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뭐 누가 그러던데 이게 이런 치료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어디 뭐 사러 갔는데 이게 뭐 봤는데 이게 맛있다던데 이거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집 음식이 이게 더 맛있다는데 뭐 이렇게 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병원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렇다던데 그럼 그게 맞는 얘기면 제가 동조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지금 그 환자분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거는 틀린 내용 같다라고 제가 잘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집 부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거를 틀린 내용이면 잘 교정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말씀하신다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남자님께서 신경 차단 주사를 이제 블럭 주사라고 하죠. 이제 2번을 맞았는데 이제 그 비급여 이제 주사가 들어갔죠. 히루니다주라는데 하이루로니데이즈라는 약이고요. 유착 박리제가 계속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제가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착 박리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그 디스크나 이제 협착이 있는 경우는 그 병변에 유착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전이라고 하는데 유착 박리제가 들어가면 그 유착을 실제로 조금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착 박리제가 들어가면 이게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투여한 약물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랑 국소 마취제를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신경 쪽으로 잘 퍼져야 되는데 이 유착 박리제가 그 약이 더 잘 퍼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 머금는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이 약이 오랫동안 거기서 좀 잘 그냥 확 씻겨 나가면 안 되고 거기서 약이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면서 효과를 계속 유지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오랜 그 약물의 효과를 좀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3가지의 효과가 있어서 이제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가격이 낮아져서 그래서 3가지 약물을 씁니다. 하이루니데이즈가 이제 히루니다주라고 아마 그 병원 돼 있는 것 같은데 유착박리제, 국소마취제, 통증약이죠. 그다음에 3번째는 당뇨가 있으면 안 쓰는데 이제 허리에 주로 쓰는 스테로이드제 이렇게 3가지를 섞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되셨는데 근데 맞을 때 같이 맞으면 괜찮습니다. 유착박리제라는 거는 이제 몸에서 흡수가 돼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맞는 거는 문제가 되는데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맞으실 때는 저는 유착박리제 그 하이루로니데이즈 주사를 같이 맞는 게 더 효과가 좋거든요. 주사 맞는 거 아프시잖아요. 안 아프려고 힘들게 주사 맞는데 저는 그냥 같이 맞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 박한수님께서 느낌에 박한수님이실 것 같긴 한데 성함이 이제 신전 운동을 안 되면 안 되는 상태를 본인이 캐치할 수 있는 맞아요. 아주 잘 말씀드리지만 신전 운동 자체는 목에 좋은 운동이 맞아요. 이 목 통증하고 목 근육 풀어주고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앞뒤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북목이 있을 때 목의 곡선도 좋게 해줄 수가 있는데 다만 심한 협착이 있다든지 심한 디스크가 있을 때는 신전 운동에 의해서 그 부위에 자극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전 운동을 했더니 통증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찌릿한 느낌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신전 운동을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별로 통증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신전 운동만으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나 또는 신전 운동에 신경을 자극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셔서 이제 MRI 검사 또는 엑스레이 검사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했더니 별로 좋아지지 않거나 했더니 어떤 자극 증상, 통증이 악화되거나 저리면은 이거는 나랑은 맞지 않겠구나. 그러면 이게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455S님께서 다른 마디 허리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천추 5번 뼈가 거의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는 유압술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뼈가 거의 붙어 있으면 유압할 필요가 없나요? 이 허리가요, 이제 연골이잖아요. 그 디스크는 일종의 연골의 일부인데 이게 특히 요추 5번, 천추 1번 가장 아래쪽 마디는 허리에 그 부하, 로딩이 많이 걸리는 데라서 사실 요새 고3 수험생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그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디스크가 닳게 돼서 좁아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은 디스크가 아예 없어지면서 자연 유압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위는 유압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연 유압이 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하지만 그 거의 붙어 있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양옆으로 추간공이 같이 좁아지면서 추간공 협착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CT를 찍어보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유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CT나 MRI 상에서 보면은 그게 미세하게 남아있으면서 삐걱거리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유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런 다리 증상이 없고 허리만 좀 아픈데 뼈가 거의 붙어 있다. 그러면 유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그 디스크가 다 닳으면서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거는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닳아서 뼈 간격이 좁아지면서 자연 유압이 되면서 자연 안정화가 되는 경우는 유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만 아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도 유압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광 X7H님께서 체육 선생님이시고 30대 후반 체육 선생님이신데 4, 5번 분리 전방전이증 1단계 신경공 협착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신데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은 공황장애가 생긴 것 같아서 그쵸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공황장애 약물 치료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척추 유압은 나이가 들면 무조건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요. 사실 30대 후반의 여성분이 또 미혼이실 수도 있고 한데 유압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오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30대 환자분을 저희가 수술한다는 것도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은 맞지만 분리증에 의한 전방전이증인데 체육 선생님이시면은 아무래도 뭐 옛날에 전공하실 때만큼 뭐 운동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수업도 해야 되고 운동장에서 서서 계시는 또 직접 몸을 써가면서 지도하시는 일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전방전이증이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내가 허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보니까 신경공 협착까지 동반이 돼 있으면은 이건 꽤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5번, 1번 협착증까지는 수술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4, 5번은 30대 후반이시면은 이제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아직 미혼이시거나 아니면 아직 육아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아니면 출산에 대한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조금 더 미루시고요. 그런 것 최대한 버텨나가시고. 근데 이미 죄송합니다. 뭐 개인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아이도 다 키워 놓으셨고 이제 결혼도 좀 일찍 하셨다 그러면은 수술을 고려해야 돼. 왜냐하면 현역 선수들 중에서요. 요즘은요 사실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그 프로 같은 경우는 아예 신인 드래프트 할 때 MRI 찍었는데 분리증이 나오면 아예 그냥 그 신인 드래프트 맞나요? 거기 탈락시키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이게 발견이 됐었고 현역 선수로 잘 근무를 이제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보통 30대 이제 보통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아왔다가 은퇴 이후에 이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체육 관련 선수, 운동 선수시거나 이제 이런 체육 관련 일을 하시는 코치님, 체육 선생님들은 조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희 병원으로 오시라고 막 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판단이 안 되시면은 한번 저희 병원에 자료 가지고 오시면은 한번 제가 판단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무리하게 수술하시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올리신 글만으로는 왠지 이게 수술 쪽을 좀 이제 너무너무 젊은 연세이긴 하지만 해야 되는 쪽이 아닐까. 네. 그다음에 다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0대 중반이고 1년 전에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고 회복을 많이 했는데 오른쪽 떨림이 이제 계속 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신경이 썩거나 신경이 완전히 죽거나 한 건 아닌데 약간 신경이 손상을 좀 받았다. 그러면 그 신경이 분포하는 근육 쪽으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이제 피브릴레이션 또는 파시큘레이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신경 쓰일 수 있을 거예요. 또 많이 떨리면은 또 디스크 재발했나 이제 걱정도 되시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약물을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비타민 B 계열, B12 계열 쪽 신경 회복을 도와주는 이제 그쪽 약물하고 만약에 비타민을 좀 더 드신다면 이제 비타민 D 계열이 근육 쪽 회복을 도와주니까 이제 약물을 쓰는 게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는 거의 종합 영양제죠. 거기에다가 이제 약을 하나 더 쓴다면 아마 수술 전후에 드셔보셨을 텐데 이제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이제 그런 리리카, 뉴론틴 최근에 나온 이제 탈리제 이런 약들을 좀 같이 이제 하면서 근육 강화 운동을 좀 같이 해주면 20대니까 나중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요? 조금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죠. 종합 영양제에 비타민 B랑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거, 물론 병원에 처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약을 이제 종합 비타민을 좀 사서 드시면서 다리 쪽 좀 PT도 좀 받으시고 수영 같은 거 좀 하시면은 저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좋아질 거예요. 네. 너무 걱정 마세요. 네. 네. 그럼 오늘 또 질문 답변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오늘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직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피곤을 해볼 겁니다. 저희 수술만 하고 나몰라라 하지도 않고 당직하면서 밤에 수술 환자분 어떤지도 살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일찍 쉴 건데 하여튼 오늘 제가 좀 다소 민감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에 편협된 사고는 좋지 않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비수술만 고집하다가 너무 늦게 오셔서 안타까운 경우를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와 이거를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지?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희 의료계에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무조건 한쪽으로 편협된 사고는 또 편협된 정보는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소 민감한 주제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채널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꼭 수술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들을 제가 한번 좀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좋은 정보다도 한번 제가 좀 유튜브랑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서 한번 여기 PD님하고 한번 좀 그런 유익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예. 좋은 거는 너무 좋은 정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정보다 한번 제 선에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비욘디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